한니발 바르카, 고대 카르타고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의 가장 강력한 적수였습니다. 한니발은 기원전 247년에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와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뛰어난 장군입니다. 하밀카르는 카르타고의 명문 바르카 가문의 수장이었으며 그의 군사적 재능은 당대에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한니발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전술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니발에게 로마에 대한 평생의 적개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오랜 경쟁자이자 숙적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밀카르는 한니발에게 로마에 영원히 적대할 것을 신에게 맹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맹세는 한니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로마와의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한니발의 모든 군사적 결정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닌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니발의 군사적 재능은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지휘력을 보여주었으며 병사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군사 전략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의 우위에 의존하지 않고 지형, 기후, 적의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전술의 대가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를 다른 장군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기원전 221년 한니발은 카르타고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지휘 아래 카르타고군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사령관이 된 후 한니발은 로마와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동맹 도시인 사군툼을 공격했습니다. 사군툼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로마와의 조약에 따라 카르타고가 공격해서는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한니발의 공격은 로마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사군툼 공격을 빌미로 카르타고에 즉각 선전포고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전례 없는 대담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해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 이탈리아 반도로 진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해상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니발은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로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군사작전이었습니다. 많은 병사와 수십 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이 여정에서 굶주림, 추위, 낙상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동안 한니발의 군대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강력한 리더십과 뛰어난 인내심으로 남은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알프스 산맥을 성공적으로 넘었습니다. 이는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협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규모의 군대가 알프스를 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한니발은 지쳐있던 군대를 재정비하고 로마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기습적인 출현은 로마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트레비아 전투에서는 기만 전술로 로마군을 유인하여 괴멸시켰습니다.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에서는 안개가 자욱한 호숫가에서 로마군을 매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의 지휘관 플라미니우스는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승리는 칸나이 전투였습니다. 칸나이 전투는 한니발의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중앙을 약하게 하고 양측을 강화하는 포위 선멸 전술을 사용하여 로마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선멸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약 7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큰 참패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이 패배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탈리아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니발은 전투에서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는 기병과 보병의 협동작전을 능숙하게 구사했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탁월했습니다. 또한 적의 예상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어 혼란을 야기하고 전장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작했습니다. 한니발의 전술은 이후 많은 군사 전략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오늘날에도 군사교범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적의 사기를 꺾고
전세를 뒤집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로마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는 그의 강력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로마는 파비우스 막시무스 장군의 지연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파비우스는 한니발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보급선을 차단하고 소규모 게릴라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한니발의 공세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한니발이 보급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고, 이탈리아 남부에서 오랫동안 주둔하면서도 로마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많은 도시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지만 로마의 강력한 저항과 동맹 도시들의 충성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영웅을 등장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술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에 맞설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이베리아 반도를 공격하여 카르타고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카르타고의 중요한 자원과 병력 공급원이었습니다. 스키피오의 이베리아 반도 점령은 한니발의 보급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키피오는 카르타고 본토인 아프리카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공은 한니발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조국이 위험에 처하자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철수하여 조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5년간 머물렀던 한니발은 마침내 로마를 떠나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와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제2차 포엔이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양측 모두 최고의 전략가들이 지휘하는 전투였기에 그 결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니발은 자신의 모든 전략적 역량을 동원했지만 스키피오의 뛰어난 전술과 로마군의 우세한 기병력에 패배했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투 코끼리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카르타고군의 포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카르타고는 이 패배로 인해 로마와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모든 해외 영토와 해군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카르타고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패를 척결하고 재정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카르타고는 다시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한니발을 계속해서 경계했습니다. 로마는 그가 다시 카르타고의 군대를 일으켜 자신들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카르타고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귀족들에게 버림받고 로마의 압력에 의해 카르타고를 떠나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줄 군주를 찾아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게 몸을 의탁하여 로마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크레타, 비티니아 등 여러 국가를 거쳐 망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망명 중에도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로마에 대항할 세력을 규합하려 노력했습니다. 로마는 그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결국 한니발은 기원전 183년경 비티니아에서 로마군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손에 잡혀 치욕을 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로마의 손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의 로마에 대한 맹세를 지킨 최후의 행동이었습니다. 한니발은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대담한 전략과 전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군사학교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전술은 후대의 많은 장군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한스 폰 제크트와 같은 후대 장군들도 한니발의 전술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특히 칸나이 전투는 포위 선멸 전술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한니발의 삶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선 한 개인의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적은 수의 병력과 열악한 보급 상황 속에서도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병력의 수적 우위보다 지형과 기만 전술,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니발은 보급선 관리에도 뛰어났습니다. 적의 영토 한복판에서 1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군대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는 현지 자원을 활용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관리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한니발의 죽음은 로마 공화정의 확실한 승리와 지중해 패권 장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로마인들에게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한니발이 문 앞에 있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존재가 로마에 얼마나 큰 심리적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한니발은 단순한 군인이 아닌 카르타고의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과 전략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과 탁월한 전략적 사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전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한니발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려 했던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천재 중 한 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